이 사주는 재성 합거의 파격이며 김여년, 김용훈 갑술년에 결혼한 여명입니다. 여명이며 무일간 축월로 월지가 토우면은 잡기격이라고 하는데 개수, 축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건 임수루투에도 인정을 합니다. 더구나 또한 재성과 인성은 편정을 나누지 않으니 제격입니다. 사람도 만나면 얼굴부터 보니 얼굴인 천간을 보면 연간에 기토가 있죠. 이 기토가 토국수로 해서 겁탈함으로 파격이고 겨울 축월로 추운데 월간에 조우용신인 정화도 정화가 있는데 정임 합거되니 또 파격입니다. 용신은 조후용신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병약용신, 그 다음에 억부용신, 이러한 순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무일간에 월지가 축토면 원래는 비겁이니까 2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무토는 조토라서 축토의 근을 내리기가 힘드니까 2.5가 아니라 1로 계산됩니다. 축토가 여기나 다른 데 있어도 1로 계산하고 다 똑같이 1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비겁이 있으니까 3점이 돼서 3점입니다. 신약한 명조죠. 신약하고 추우니까 이 정화가 조후용신도 되고 억부용신도 됩니다. 이처럼 사주가 조후가 불균이다 이거죠. 조후가 불균되면은 조후 불균 사주는 무엇에 타격을 받느냐면 첫째로 가정운에 타격을 받아요. 가정운. 그 다음에 건강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후가 불균된 사주는 대부분 가정운이 상당히 불길해요. 건강도 그렇고 본연명은 비록 길한 화운을 만난다 해도 지지에 붙을 수 있는 화국인 인호술과 사오미의 글자가 하나도 없어 발전은 미약합니다. 이 순행이니까 이것이 음간이라서 여성은 순행을 하니까 축, 인묘진, 사오미로 흘러가니까 화운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화운이 와도 지지에 붙을 수 있는 자리, 화국과 화방, 화국은 인호술이죠. 인호술, 또 화방은 사오미입니다. 요건 겹치니까 그러니까 지지에 인호술 3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들어와도 붙을 자리가 없어서 발전은 미약합니다. 본 여명은 남편성인 목이 없습니다. 목. 관인데 장관에도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찾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천간합, 1번에 천간합, 또 2번에 육합, 지지육합, 또 3번에 명암합, 4번에 반합, 준합, 암합, 이러한 순서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천간합은 천간합은 무게합인데 천간에는 올라온 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 육합을 찾으면은 일지에서 찾으니까 부부국은 항상 일지가 중심이에요. 일지 중심. 일지가 중심이다. 부모궁은 월지가 중심이고 자식궁은 시지가 중심이다 이거죠. 일지가 자수니까
자축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축토가 이 사람한테는 남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중 기토가 연간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기토는 남편 대행이 돼. 남편 대행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이 기토가 남편 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신을 설계하고 또 토국수 일간의 재성을 겁탈해. 그러니까 일간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편감이죠. 또 일간 무토에서 보면 기토는 무기로 겁재고 그러다 보니까 손아래 동생 같은 남자고 또 여기에 도화지에 앉아 있으니까 그 연애 결혼을 했으며 손아래 동생과 같은 남자다 이거죠. 그러나 조부불균에 정화를 용신하는데 정화가 지지에 근이 없어서 무근하고 또 목생화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무근무력해요. 그러니까 여명은 용신의 상황이 곧 용신이 곧 남편 상황이다 이거예요. 남편 상황, 용신으로 남편 상황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용신이 무력하고 합거되고 하니까 남편 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명은 용신이 곧 남편 상황이기도 한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면은 부모는 월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월지 또 아니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아니면 월간에 부모성이 있으면 그것을 부모성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월지에 정화도 있고 또 월지에 자축이 합해서 들어오니까 이 일지 자수가 이것이 부모다 이거죠. 자수가 부친이고 정화는 모친이다 이거는. 모친. 그런데 이제 정화는 시간의 임수와 정임합을 하고 정임 합거했죠. 그죠? 합거됐고 지지에 자수가 있어.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모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남편이고 수국화하니까 그죠? 축중대수도 남편이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관살 혼잡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명암부집도 돼. 모친 자자에 개수가 있는데 또 다른 데서 관성을 보니까 명암부집도 된다 이거죠. 원래 명암부집은 일간이 일지에 배성을 깔았는데 타주에서 배성이 나타나는 것을 명암부집이라고 하는데 부모성에서도 사용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명암부집은 부부궁이 불길하니까 재혼명이다 이거죠. 모친은 재혼명. 적어도 두 번 이상을 재혼한 3번 이상 재혼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그럼 남자는 언제 만나는가? 그러면 19세부터 김여운이 들어오는데 김여운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토라는 것은 남편 대행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기토가 연간에서 기토를 보면 발동을 해요. 발동을 하니까
남편성의 표출신임으로 이때부터 남편 될 사람이 나타나서 연애하게 되었고, 또 갑술년이 되면은 갑술년에는 이 갑목이 진짜 관성이죠. 정식 관성인 갑목이며 천간에서 남편 대행을 갑기합하지, 이렇게 갑기합을 한다 이거죠. 갑기합을 하니까 또 용신 정화를 설계하는 기토를 갑기하니까 목생화 용신을 생해주죠. 그죠? 용신을 생해주니까 대단히 길한 의미고, 또 술토는 신약한 일간의 뿌리가 되고 또 정화일간에도 뿌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로 내려오면 이것이 술토가 토국수해서 토국수해서 이 일지 귀신을 제거해 주는 공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축술형을 만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처럼 남편성을 정확히 우리가 찾게 되면은 대세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남편성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남편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애인으로만 끝나는지도 살필 수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일간이나 일주와 합을 해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남편이 아니고 애인 사이로, 남편성이라도 애인 사이로 끝날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분석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같이 용신, 성격, 직장, 부친, 모친, 부부, 자식, 재물, 운세, 건강 이렇게 10개가 되는데 이걸 종합적인 판단이야. 그러나 이제 사주를 연습할 때는 이것을 자꾸만 대입을 시켜서 파악을 하려고 하셔야 사주 실력이 늘어요. 그냥 맥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의 틀에 자꾸만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주는 것이 사주 실력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앞대가리만 떼서 외우면 용, 성, 직, 부친, 모친, 부모, 부부, 자녀, 재물, 운세, 또 이제 운세, 건강 이렇게 10가지인데 용성직, 동모부자, 재운건 이렇게 10가지인데 10가지는 외우셔가지고 사주를 볼 때 떠올려가지고 하나씩 뜯어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용신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용신은 뭐냐? 용신을 안 잡는 거는, 용신을 안 잡으면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귀신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용신은 잡아야 돼요. 어떤 사주풀이에 보면은 뭐 용신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믿을 만한 구석이 안 되고, 용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구용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병약 용신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꾸로 올 수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춥고 신약하니까 이 정화가, 월간의 정화가 조후용신도 되고 억부용신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화가 용신인데 지지의 정임이 합고돼서 기반되었고, 또 지지의 무근하며 자좌 축토로 설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 용신이 무력합니다. 이렇게 여명에서 용신이 무력하면 남편 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용신 무력이므로 남편 덕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격.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월지는 부모의 임자예요. 월지는 부모의 임자. 또 지지는 일지, 즉 일지라 그래요. 일지는 일간의 성향. 그 다음에 부부 상황을 의미를 해. 상황. 이게 월지를 보면 겁재잖아, 그죠? 월지를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고, 월지는 자존심과 고집. 또 일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장 임계수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좌우명유는 양간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지에서 추출된 것으로는 상징적으로 써. 만약에 이것이 일지에서 좌우명유를 양간까지 쓴다 그러면은 뭐 좌우충이 되면은 여기에 어,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 정화가 있고, 오중 정화가 있고, 자중에 임계수가 있으면 정임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충이 아니라 이게 합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이 연해자평에서는 좌우묘 왕지의 양간은 인정하지 않고, 또 해수도 해수도 임 해수도 임수와 해수도 임수와 간목만 취용을 해요. 무토는 없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삭제시켜 버렸어. 연해자평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쭉 우리가 파악을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해수는 인간만 쓰는 게 맞고, 좌우명의 왕지는 음간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지에서 표출될 때는 상징적으로 봐. 그죠? 그래서 임수가 나타났다 이거죠. 이 임수가 나타난 건 뭐냐면은 편제다 이거지. 편제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역마성으로 보는 거예요. 편제는 역마성.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역마가 있어서 유훈과 풍유에 강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남과 담소하기를 즐기면서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도화 성분인 자수가 누가 있어? 도화 성분. 이자수가 있어. 지금은 이게 자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수는 해자축년일 때 자수가 되는데, 도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 대운이나 해묘미 년을 만나면 이게 다 도화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좌우명유는 도화 성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유훈과 풍류성이 강하다, 심하다. 또 월지에 이 일간이 정제와 무게합을 하고 있어요. 무게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도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또 역마성도 있고 유훈과 풍류 이런 기운도 강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직장운을 보면 3번 직장운을 보면은 직장운은 우리가 무엇을 해먹고 사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선 직장운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 관인상생이 되고 있느냐, 또 식상생재가 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아예 목기운이 아예 없으니까 관인상생은 일단 뭐 제껴두니까, 식상생재가 되고 있느냐를 보면 금생수 유축합금해서 금생수 하니까 식상생재는 잘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자영업이나 또는 취직을 한다고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낫다. 대규모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연이 없고, 자영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공급받고 일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맞는다. 또 네 번째로는 부친을 봐야 되는데, 부친은 어디냐면 월지인 축토와 합해서 들어오는 자수가 돼. 일지자수가 돼요. 일지자수가 부친이라 이거지. 또 부친은 수에 해당하는데, 수가 귀신이다 이거지. 수가 귀신이고, 이
자중에서 상징적으로 임수가 투출한 것이 내 용신을 합했고 그러니까 붙인 덕은 전무하다. 붙인 덕은 전무하다 이거죠. 또 모친운을 보면은 이번에 모친운을 보면은 월간의 정화죠. 정화가 모친 월간의 정화가 모친인 월간의 정화가 모친인데 일간에겐 용신이나 정임 합고되고 그죠? 앉은 자리에서 자자 설기되고 교회에 의해서 설기되니까 상당히 무력해. 거의 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일간 정화는 자식들을 낳고 기르느라고 상당히 탈진한 상되고 관살 혼잡으로 남편한테 극을 당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무력하고 불길한 상태입니다. 모치는 재혼명이죠. 월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축합을 해오고 정임합되니까 상당히 재혼 명이니까 일간을 돌보지 못하고 노친운이 무력하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면 상당히 외로운 명이야, 그죠? 뭐 여기도 기대할 수 없고 저기도 기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부부운을 한번 봐. 이제 부부운. 부부를 보면은 목이 관성인 목이 없고 우선 부부궁을 보려면은 일지가 중심이야. 일지가 우선 일지 중심. 일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 70%를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성이 30%예요. 일지가 기신이고 또 일지에서 자유팥살이 일어나. 일지에서 자유팥살, 귀문살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한테도 걸리고 이 귀문살이 뭐 요거 남편 대행이니까 남편도 서로 의심하고 질투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또 일지에서 임수가 표출되어서 나의 용신을 확고시켜 버리니까 그것이 부부 상황인데 부부 상황이 불길하다 이거죠. 부부 상황이 매우 불길하다. 매우 불길하다. 그렇게 우리가 남편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천간합, 일지육합, 일관과 지지암합 이것은 명암합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일간이 있는데 무토가 축중개수와 암합을 했어. 만약에 자축이 안 되고 명암도 없고 반합도 없으면 저걸로 쓰는 거예요. 본여성은 남편성인 목이 없으니 합신으로 찾는데 일간합인 개수가 없으니 일지와 육합하는 월지 축토가 남편성입니다. 또 축토는 여기 축토를 보면은 축토의 상황을 보면은 용신인 정화를 이 여자 용신인 정화를 설계하고 또 자축합 그죠? 이 자축합이 되니까는 어디에도 안주를 못하고 재혼과 방황을 거듭하는 남자입니다. 또 남편성인 축중기토가 투에서 남편대행인데 이것이 남편대행이다 이거지. 남편대행인데 정화인 용신을 설계하고 도화인 유금지에 앉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색정에 밝고 일간의 재물인 시간의 임수를 겁탈하니 일간의 재물인 토국수 하니까 일간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부부 상황입니다. 본여명도 일간 무토가 무게합을 내리고 있으니까 삼무게합이 되니까 결혼이 불길하며 남편의 운이 자주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운을 보는데 시주가 기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임수, 편재, 재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녀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식성인 연지유금, 여기가 연지유금이 있어요. 연지유금이 자식성이야, 식상. 연지유금이 식상이다, 이거지, 유금. 연지유금이 어떻게 됐냐면은, 일간과는 무유사지야. 그지? 일간계 내리면 무유사지가 돼. 무유사지, 병무는 같이 쓰니까 병무. 그러니까 사지에 앉아있다, 이거지. 또 원격돼서 귀신이고 원격돼서 무정하고, 유금의 입장에서 이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수가 많아요. 그죠? 수가 많고 3개 이상으로 많다 보니까, 그것은 유금 입장에서는 식상이 왕한 거야. 식상이 중중하다 이거지. 그래서 식상이 중중하게 되면은 관성을 파괴하는 식상극관이 돼요. 식상극관이 되니까 성격도 거칠고 반항적이며, 또 이렇게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운이 불길해. 남명이면은, 여명이면은 남편성인 관성을 극하니까 힘들 테고, 남명이라고 그러면은 식상이 중중해서 재성을 묻어버리니까 불길하고, 그래서 결혼운이 불길하다 이거죠. 또한 유금을 가만히 보면은 자체의 인성인 토의 생조를 받고 있어. 이것이 모친인데 모친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친이 다른 자식, 즉 이복 자식이 있다. 이복 자식을 의미를 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지는 뭐냐 하면은, 일지를 아신이라고도 해요. 아신이라는 것은 내 몸이다 이거예요. 내 아랫구리, 하체,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아신합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살피는 데는 아신합, 즉 일지라는 것이, 일지로 합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수가 축토 겁재가 있는데, 그죠? 겁재, 자축합하면은 겁재가 들어왔죠. 근데 자축합하면 축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축합해서 들어오니까 이 천간도 한 몸이기 때문에 기토도 들어와. 그러니까 아신합에서 비겁이 모인다 이거죠. 비겁이라는 건 내 형제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복 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 그러니까 이 본 여명은 이복 형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운을 보게 되면은 8번 재물운을 보게 되면 재성이 많아. 그죠? 주로 또 토생금, 유축합금에서 금생수라니까 재성이 기로 몰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일지에도 재성과 합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탐이라든지 재물탐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다. 일지에서 또 편지가 올라왔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탐하는 성격이 많으나, 그러나 이것을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일간에 힘이 있어야 재물을 빼앗아 올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약하죠. 그죠? 이거 지금 축토가, 조토, 무토는 거기에 근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제다 신약인 경향이 많다 이거죠. 제다 신약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제다 신약이면은 붙인 덕이 없고, 또 사업을 하면 어떤 때는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나중에 한 방에 몰아먹고 주변 사람을 상당히 골탕 먹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다 신약은 공급 생활을 해야 돼. 장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번에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운에서 중년인 화운이 오면은, 화운을 만나니까 중년에 화운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말년에는 금운이 들어와. 금운은 금생수리에서 귀신이죠. 또 이렇게 말년에 들어오면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토운이 여기가 형편이 좋을 때, 이때 이 무토가 일간이고 또 이 화토, 토가 길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또 주택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토니까, 토가 되니까 나중에는 말년에 어려울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은 주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려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9번 운세. 운세는 뭐 대운해서 이제 쭉 그런 것들 보니까 이거는 뭐 대운까지 우리가 짚어나가기는 너무 많으니까 우선 지금 사주를 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부터 세워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운세 그런 때는 나쁘다 이거죠. 또 10번에 건강. 건강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니까 원국에서 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정화예요. 정화가 합골 당하고 수의 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좌우묘요인 왕지는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듯이 자수는 신장을 다스려. 보화는 심장을 다스려. 묘목은 간을 다스리고 유는 폐를 다스려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정화가 문제가 되니까 심장 이것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 체질이다 이거예요. 또 근데 허약 체질은 이 수가 약해진 원인이 뭐가 있냐면 수의 극을 받아서 그래요. 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의 공격으로 이렇게 받았다 이거지. 그렇다 보면 이 수라는 것은 뭐래? 술과도 연결이 돼요. 술, 알코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술을 좀 자제를 해야 돼. 사주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주 조열해서 수가 필요한 사람들, 또 아니면 이렇게 수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수의 공격을, 술을 먹는 수가 많아요. 또 이 자식도 유금인데 수가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다수탁으로 해가지고 술병이 물에 빠져 있는 현상이라서 자식도 상당히 애주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가 용신인 정화를 극하니까 술을 자제하여서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상당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사주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